최동욱 전 검찰총장과 임모 씨의 관계가 틀어졌는데 그 이유가 바로 임모 씨가 최 전 총장과 모 여성 정치인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심했기 때문이다. 이런 제보가 있었다. 네, 가뜩이나 엄청났던 최동욱 총장 스캔들에 확 기름을 그냥 확 또 부었습니다. 그런데 이 폭로를 한 분의 입에서는 분명 부적절한 관계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불륜으로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. 과연 그 얘기가 맞는 것인지 오늘 좀 여쭤보겠습니다. 김진태 새누리당 국회의원, 한글날 오늘 지역구 가셔야 되는데 캐도남만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. 아유, 오늘 지역구 못 가서 어떡합니까? 갔습니다. 우리 갔다가? 강원도 춘천에서 지금 기차 타고 올라오는 길입니다. 아, 굉장히 고맙습니다. 오늘 네, 이렇게 아닙니다. 나와주셔서. 예. 네. 저 부적절한 관계가 불륜인 거를 그렇게 생각하는 게 대부분 아닙니까? 맞습니까? 아, 근데 우리 저 박종재 앵커는 역시 좀 예리하게 제가 말했던 그 하나하나의 그 표현까지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는군요. 네. 제가 불륜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죠. 네. 부적절한 관계다라고 했고, 부적절한 관계라고 단정한 것도 아니고, 그렇게 생각해서 임여인하고 최 전 총장하고 사이가 틀어졌다.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. 네. 지금 민주당 여성 정치인들이 그래가지고 막 난리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예. 막 굉장히 나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예. 그 지역에 갔더니 우리 춘천 시민들도 네. 자꾸 또 뭐 재소당하고 그러는데 괜찮냐고 걱정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. 네. 전 뭐 그 없는 얘기 한 것도 아니고요. 네. 그 또 뭐 누구라고 밝힌 것도 아니고 네. 그냥 뭐 여성 정치인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재밌는 거는 우리 새누리당 여성 의원들은 뭐 가만히 있고요. 가만히 있고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그렇게 막 좀 흥분하더라고요. 예. 그래서 그것도 좀 이해하기가 힘들고요. 또 하나는 제가 이런저런 거를 다 생각해서 거기서 그렇게 실명을 밝히지 않았는데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자꾸 그걸 밝히라는 거예요. 네. 그럼 정말 밝히면 어떡하려고 하는지, 네. 그럼 자기는 아니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, 그러면 뭐 다른 여성 정치인은 그걸 뭐 그걸 다 맞아도 되는지 좀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근데 그래도 다 야당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야당은 맞지요? 글쎄 그거는 뭐 여기서 밝힐 수 없습니까? 밝힐 수는 없죠. 아, 야당인 거 밝힐 수 없습니까? 적어도 뭐 법조계 출신일 것이다 아니면 뭐 법사위원일 것이다 뭐 이런 추측도 얘기가 나오고. 그럼 부적절한 관계가 뭡니까? 불륜은 아니죠? 불륜일 수도 있고? 이제 여러 가지 더 넓은 의미로 그런 걸 다 포함할 수 있는. 부적절한 개념이죠. 관계는 어떤 개념으로 부적절한 관계라고 말씀하신 거죠? 그러니까 그 어떤 검찰총장과 네. 또 어떤 정치인 사이에 좀 자연스럽지 못한 네.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좀 납득하기 어려운 관계를 통칭할 수 있는 거죠. 통칭. 근데 뭐 만날 수는 있죠. 과거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선후배일 수도 있고 대학교 선후배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아닌데. 모르겠습니다. 뭐 그런 그것도 아닌데. 그렇죠. 예,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빈번히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겁니까? 뭐 하여튼 뭐 그런 유사한 이제 제보를 받은 겁니다. 아, 제보를 받은 거죠. 직접 확인한 건 아닌데. 그렇죠. 제보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 신뢰성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뭐 여러 가지 그런 건 이제 있는데요.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. 제가 좀 생각했던 것보다도 좀 그런 이제 후폭풍이랄까 그런 것 중에는 그래도 김진태 의원은 뭐 이런 이제 종북 저격수로 열심히 그 하는 건 알겠는데 뭐 이런 것까지 하느냐 그런 좀 의아했죠. 예, 의아해하거나 좀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제가 다 알고 있는데요. 바로 그날도 야당 의원으로부터 아주 무책임한 또 그런 의혹제기가 계속 나왔습니다. 거기엔 아주 실명을 딱 잡아서 뭐 곽상도 전 수석이 이 자료를 어떻게 해서 조선일보 측에 넘겨줬다더라. 뭐 김기춘 비서실장은 최동욱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해서 검찰 간부 누구누구를 날려야 된다더라. 이게 본회의장에서 그대로 나온 겁니다. 네. 그래서 저는 결국 그거는 당사자들에 의해서 전혀 근거 없는 거로 다 밝혀졌거든요. 네. 또 시작이구나, 야당. 저는 뭐 법사위에서 이런 거 아주 만성이 될 정도였습니다. 그래서 네. 우리는 뭐 귀가 없어서 듣는 게 없고 입이 없어서 말 못하는 게 아니다. 네. 그래도 다 할 수 있다 하면서 한번 종종을 울려주기는 차원에서 한번 한 거죠. 네.
최동욱 사건으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맞습니다. 실각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네. 얘기는 뭡니까? 바로 그게 사실은 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였는데요. 그 여성 정치인 발언 때문에 요거는 좀 사실 묻혔습니다. 네. 별로 보도가 많이 되지도 않았고요. 네. 자, 그런 겁니다. 이 사건, 최동욱 사건 일어나기 전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게 뭐였습니까? 무슨 사건이었죠? 대화록 사건 아닙니까? 옛날에? 그거는 그 뒤죠. 아로 이석기 사건. 그렇죠. 네. 이석기 사건이죠. 네. 벌써 이게 순서가 헷갈릴 정도로 네. 살짝 관심에서 좀 벗어났죠. 벗어났죠. 네. 그걸로 지금 묻힌 겁니다. 9월 6일 날 그 조선일보에 보도된 이후로 이 최동욱 사건이 워낙 관심을 받다 보니까 이석기 아로 사건이 관심에서 좀 멀어지게 됐죠. 그러니까 이 북한에서 이런 대남 전략을 총괄 지휘하는 통일전선 부장이란 사람이 김양건 있는데 이석기 사건으로 굉장히 코너에 몰렸다는 거죠. 네. 그동안 준비해왔던 게 이제 실체가 드러나서 이게 상당한 지장이 좀 생기게 됐으니까 그 실각 위기까지 갔었는데 갑자기 최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 사건이 생기니까 다 묻혀버려. 그게 묻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최동욱 이 사건으로 여권 흔들기 다시 그 종북 좌파 세력의 새로운 불씨가 제공이 된 겁니다. 기사 회생하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뭐 소설을 쓰는 게 아니고요. 정확한 탈북 인사 주요 인사의 증언이고 그 사람은 북한의 해외 공관에 그런 지침이 하달된 것을 확인했다. 정보통에 의해서 확인했다.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 최동욱 혼외자 사건을 여권 흔들기용으로 계속 점화해라. 네. 점화를 계속해라. 계속 불을 해라. 붙여라. 불을 붙여라고 네. 지침이 내려왔다는 거죠. 네. 그 지침에 일조했습니다. 그 여성 정치인 발언하면서 더 불을 붙여줬습니다. 그렇게 됐네, 결론.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. 네. 그래서 이게 그렇게 불을 붙이게 됐는데 네. 이게 정말 참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이죠. 우리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할 가장 그 최선봉에 서 있는 검찰총장이 오히려 북한의 통전부장을 살려줬다는 이런 정말 웃지 못할 아이러니한 이런 결과가 생긴 거죠. 알겠습니다. 후임 검찰총장은 어떤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까? 검사 생활 하셨으니까 한 말씀 하실 수 있죠. 이번에는 뭐 정말 좀 그렇습니다.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아주 공정하게 좀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, 그리고 또 지금 검찰 이 조직이 이래저래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검사들을 좀 다독여서 안정시킬 수 있는, 좀 쉽게 말씀드리면 저 사람 하면은 총장감 이런 분이 됐습니다. 네, 그런 분이 좀 돼야 이게 그 조직도 안정이 되고 일도 좀 제대로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공정이라는 단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? 검사 생활 하셨죠. 사람이다 보니까. 공정하다는 게 굉장히 말은 쉬운데 네.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? 네. 왜냐하면 어찌됐든 판결을 내리고 어찌됐든 기소를 하든가 아니면 기소를 안 하든가 둘 중에 하는데 기소를 하면 이쪽 편이고 기소를 안 하면 이쪽 편이 돼버리니까 네. 굉장히 힘든 거라고. 맞습니다. 네. 여기서 저도 하나 간단한 질문 하나 해도 네. 될까요? 너무 긴장하실 필요는 아니 없어요. 저는 긴장 안 해요. 긴장 안 해요. 예. 근데 이렇게 하시는 툭툭 던지는 말씀을 보면 네. 상당한 그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네. 많습니다. 네. 매일같이 이런 대담 프로를 진행하시는데 네. 공부를 언제 그렇게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. 공부요. 네. 공부를 솔직히 얘기하면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.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뿐만이 네. 아니라 저녁이든 그 자료, 네. 그다음에 물론 아침에 신문은 뭐 좀 먹고 또 이제 틈틈이 이제 저녁 자리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그렇죠.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또 전문가들을요 많이 만나면 큰 도움이 돼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학 전문가를 만나면 대한민국 나갈 길이 보이는 거고 기업인을 만나면 우리나라 기업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가 좀 생각이 나요. 그리고 검사들을 만나면 검사의 애환을 듣게 되고. 그러니까. 예, 그러니까 조금 알죠. 하여튼 대단하신 게 그 각 분야에 대해서 네. 어느 정도 하여튼 해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게 대단하십니다.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될 것 같아요. 진짜로. 그러면 의원님도 네. 많은 사람을 진정으로 좀 많이 귀를 열고 듣다 보면 네. 굉장히 이해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예, 예. 그건 뭐 오늘 뭐 이 동의합니다. 얘기하려면
또 갈 길이 네, 머니까. 갈 길이 멉니다, 갈 지금. 길이 머니까. 자주 나오셔야 돼요. 참여정부 인사, 참여정부 때 네. 비서관이 밀입했다. 이런 네. 이야기도 하신 적 있습니까?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관 네, 출신이 네. 이렇게 한 겁니다. 현직 대통령일 때, 그 직전에, 취임 직전에. 취임 직전에. 예. 근데 이제 이 얘기는 제가 어떤 이런 언론에서 지금 처음 밝히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처음 밝히는 처음 밝히는 거고요. 이제 뭐 이 얘기까지 다 하면 이제 앞으로 할 얘기가 별로 없을까 봐 걱정되는데요. 네.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선에서 당선됐기 때문에 2003년 2월에 취임을 했죠. 네. 그러니까 그 노무현 그 대선 당선되기 전에 국회의원 비서관을 네. 5급 비서관을 했던 사람이 네. 2003년 그 취임 직전에 네. 북한에 몰래 갔다 왔습니다. 그건 이제 예. 검사 시절에 잡아낸 거죠. 네, 그 사건을 제가 직접 처리를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그분 구속시켰습니까? 구속했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뭐 놀랄만한 일이죠. 이제 지금 2004년 딱 10년 전으로 구속시켰으면 이름을 밝혀도 되겠네요. 뭐 그 실명까지 네, 여기서 좀 밝힐 필요는 좀 없을 것 같고요. 네. 자, 이제 2003년 1월 이제 곧 한 달 뒤면은 대통령에 취임할 분의 그 당선자의 비서관이 북한에 가서 또 뭐 하러 갔느냐 하면 그게 무슨 뭐 다른 걸 하러 간 게 아니고요. 미립북을 한 겁니다. 미립북을. 정말 몰래. 그건 잘못된 거죠. 몰래 넘어가서 밀봉 교육을 받고 온 겁니다. 교육을 받고 교육을 받고 온 거죠. 교육을. 더큰 교육을 받고 뭐 무슨 교육을 받았나 했더니 북한에서 제일 궁금해했던 거는 노무현 당선자가 어떤 사람이냐. 비서관으로 항상 같이 보좌했던 사람이니까 그런 것 파악하고 가서 뭐 어떤 활동을 해라. 교육을 시켜서 다시 보낸 거죠. 노무현 국회의원 할 때 노무현 의원의 비서관 5급 비서관이 네. 대선 그 대통령 되기 전에 직전에 후보 시절에 북한에 밀입국해서 교육을 받고 왔다. 네, 그렇게 된 그래서 구속을 직접 시켰다. 구속을 자, 했고. 구속하고 이제 풀려났을 거 아닙니까? 네. 그리고 나서 이분이 청와대 들어가서 비서관도 하고 하셨습니까? 그분의 거취를 계속 보셨을 거 아닙니까? 그 뒤의 행적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파악하진 않았고요. 네. 2003년 그 사건을 처리하고 저는 정말 너무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. 당시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이 뭐 그렇게 좀 좌편향적인 성향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변호사 출신이고 뭐 하여튼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게 2003년 초반에 사실은 분위기였습니다. 제가 잘 기억을 하는데요. 네. 근데 그 보좌진 그룹의 그 386 운동권 그룹 출신의 한 사람 그 실체를 제가 직접 보고는 너무 걱정되더라고요. 야, 이제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이제 보좌를 하겠구나.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암담한 생각에 당시 제가 서울지검 공안부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. 뭐 검사 한 사람이 지금 새로 시작하는 정부를 어떻게 뭐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좀 시리에 빠져서 제 고향 춘천지검을 지망해가지고 서울에 있다가 지방으로 내려가서 춘천지검에 근무했었습니다. 네. 강원도지사 하신 분하고 충남도지사 하신 분이 두 보좌진 아닙니까? 그 두 분 중에 한 분입니까? 그거는 뭐 아닙니다. 그건 아닙니까? 다른 분입니까? 구속이 됐었기 때문에 그때. 네. 그러니까 그 두 분, 그러니까 저 5급 비서관은 당연히 아니고 네네. 그분들은 보좌관 출신들이니까 아까 말한 또 최고의 보좌진이 또 연관돼 있다고 뭐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분을 얘기하는 거죠, 그냥. 보좌진이 연관돼 있다고 한 네. 건 아니고요. 그 5급 비서관. 네, 그 사람이. 그럼 그분이 언제 풀려난 거는 확인하셨을 거 아닙니까? 대통령 됐을 정말 때 답답한 게요. 당연히 풀어줬겠죠. 네, 오늘 사실 그러지 않아도 그 사법부의 이 문제점, 좌편향 문제점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. 그때 이미 그런 정도 사안의 이 사건을 몇 달 뒤에 집행유예로 풀어줬습니다. 몇 달. 법원에서. 그러면 그냥 바로 풀어주고 바로 풀어준 겁니다. 참여정부에서 그분을 쓰셨겠네요. 그러면은 또 하여튼 중요 뭐, 자리에 그거 확인하셨어요? 뭐 확인 안 했습니다. 그걸 확인 안 했습니까? 네. 참여정부에서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고, 네. 예.
사법부가 풀어줬다. 요즘에 사법부가 굉장히 좌편향적이다. 이런 또 비판의 목소리도 조금 글쎄 있어요. 말이에요. 네, 많습니다. 이번에 뭐 다 무죄했죠. 또 미립북하고 그러니까요. 김일성 그 계속 참배한 거 이거는 네. 망자에 대해서 동방예의지국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맞습니다. 있다. 그 말 들으면 또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안 되죠. 이게 미립북하고 어떻게 보면 적국의 수장한테 그 망자라고 하더라도 네, 이렇게 당연히 안 되죠. 소개를 하고 네, 절을 한 거는 잘못된 거죠. 네, 당연히 안 되고요. 자, 이제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. 네. 제가 이제 대법원에 가서 여기에 대해서 좀 따질 좀 겁니까? 따질 건데요. 어떻게 해도 지금 시리즈로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동방예의지국 판결이란 거요. 네.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그 판결문을 한번 구해서 좀 봤습니까? 읽어봤습니다. 네. 보통은 언론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이 있냐 하고 보도가 돼도 판결문을 읽어보면 네. 이해가 되죠. 그래도 좀 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쭉 좀 뭐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경우가 사실은 많거든요. 네. 그래서 이게 또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굳이 했을까? 판결문을 읽어봤는데요. 읽어보니까 더 화가 나더라고요. 더 말이 안 돼. 신문 기사를 본 것보다도요. 예. 판결문 자체가 자체가 그러면 제가 안 되는데,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. 그 판결의 문제는 그 금수산 기념군전에 가서 참배한 게 요거는 문제가 없다고 했지 않았습니까? 네. 거기 가서는 뭐 특별한 게 없이 참배만 했다. 그렇게 했는데 그날 같은 날 김일성 동상에도 갔습니다. 그 피고인이 네. 김일성 동상에 가서는 무슨 결의문을 채택했어요. 네. 그리고 그 전날인가는 어디 가서 연설도 했어요. 네. 북한의 뭐 이거에 맞춰서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자. 북에서 하는 내용 그대로 연설까지 했어요. 그러면 하루에 같은 날 있었던 동상에 가서 헌화하고 결의문 채택한 거는 유죄. 오후에 금수산 기념궁전에 간 거는 이적성이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무죄.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? 다 일련에 다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당연하죠. 당연히 연결되는 거. 당연하죠. 예. 그야말로 일련의 이런 연결되는 아니면 다 조각. 무죄로 쳐야 되는 거고. 그렇죠. 이거는 정말 기본입니다. 증거를 판단할 때 몇 년 전에 이 사람의 성향까지 다 보는 건데 같은 날 있었던 거를 요쪽은 하고 요쪽은 안 본다. 이거는요. 그냥 판사가 어떻게 좀 무죄 써줄 거 없나. 연구에 연구를 한 겁니다.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. 무죄를 만들어 주려고 담당 판사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있다. 거다. 많이 한 거다. 네. 통진당 판결도 뭐 정말 시간이 없어서 네. 다 말씀 못 드리는데요. 부정경선 부정경선 무죄 처리됐죠. 네. 그건 더 합니다. 그 판결은 정말 뭔가 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우리 뭐 보통 평등, 직접 비밀, 투표의 4대 원칙 그게 법 규정에 없으니까 그 통진당 내부 경선은 그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. 아니 거기에다 또 충격적인 얘기가 예. 좀 약간 의아할 수 있는 얘기가 가족과 지인끼리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. 할 이 수도 얘기가 있다. 네. 그러면 안 되죠. 그거 정말 안 되는 정말 거고요. 선거의 기본인데 예.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만약에 비리 발생하면 난리 날걸요. 말씀 잘하셨습니다. 예. 모든 게 다 법 규정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헌법에 나와 있는 정신이죠. 예. 그거는 거기에 위배된 거로 당연히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결과가 국회의원이 바뀌는데요. 그 결과에 따라. 어떻게 하면은 이걸 한번 무죄를 내볼까?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요. 네. 더 제가 좀 연구해 보니까 하나가 더 있습니다. 네. 우리 바쁘더라도 네. 아주 이런 좌편향 판결에 아주 백미, 네. 백미가 뭡니까? 아주 최악의 판결 네. 뭐냐? 그 전교조 직원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시킨 판사가 있는데요. 네. 그 전교조는 민노당에 당비를 냈습니다. 후원금을. 네. 그러면 공무원은 할 수 없거든요. 네. 그거를 무죄를 낸 겁니다. 거기에 대한 그 판결문에 야당에 대해서 후원금 내는 거는 무죄다. 여당에 대해서 내는 거는 유죄다. 그건 말이 안 돼. 그게 판결문에 있더라고요. 아, 진짜로요? 진짜 있습니다. 여당에 후원금 내면 유죄고, 네. 야당에 후원금 내면 무죄. 무죄다. 이건 그 있을 수 없는 건데. 이유는 뭐든지 어디에다 후원금 내면 다 법에 걸리니까 다 유죄인데, 네. 유죄인데,
야당의 후원금 내는 걸 처벌하면 야당 탄압이라고 오인받을 수가 있다. 그러니까 무죄를 해줘야 된다. 이거는요, 판결문이 아니고 야당 성명서는 논평입니다, 그냥. 이런 정도의 지금 우리 사법부 이 판결이 문제가 많습니다. 거꾸로 새누리당이 야당하면 되겠네요, 나중에. 그러면 판결문에서 또 유리할. 새누리당 야당하면 그렇게 안 해줄 겁니다. 그럼. 좌편향이기 때문에. 좌편향이. 좌편향. 그때는 네. 또 달라질 수 있다, 판결문이. 네, 그래서 이런 실태 이제 국민들이 좀 많이 알게 되셨는데요. 이게 네.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됐냐면요. 이런 게 있습니다. 이것도 참 정말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. 김일성 생전에 비밀 교시를 내립니다. 네. 고시생들 가서 후원해줘라. 간첩들한테. 고시생들 후원해줘라. 후원해줘라. 비밀 교시 73년도에 비밀 교시가 있습니다. 후원 받으셨습니까? 10명 저는 못 받았습니다. 10명 후원해서 그 중에 하나를 건지더라도 그 효과는 충분하다. 그 고달픈 고시생들이 나중에는 다 판검사 된다. 미리미리 후원해줘라. 그 73년도 비밀교시 내리고 정확하게 40년 흘렀죠. 네. 그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없을 겁니다. 김일성이 비밀교시를 내렸다. 신림동 고시촌에 가서 고시생들 10명을 후원해주면 그 중에 한두 명은 우리 편이 될 수 있다라고. 그렇죠. 그렇게 해서 포섭된 정말 문제 많은 이제 법관들도 많이 있을 거로 지금 추정을 하고요. 검사들은요? 아직 검찰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. 네. 근데 뭐 안심할 상황은 아니고요. 네. 그렇다고 이런 좌편향 판결을 쓰는 사람들이 뭐 다 간첩에 포섭됐냐? 네. 또 아마 이제 그렇게 이제 저를 공격을 할 텐데 네. 뭐 전부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고요. 일부. 다만 일부로 추정이 되고 이 법관들이 옛날에 다 80년대 이 386들 남들 데모하고 동급생들 할 때 자기는 사법시험 준비해서 판사가 됐다는 그 부채의식이 있습니다. 그래서 막연하게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호의적인 판결을 하려는 이런 좀 나약한 인식, 저는 그게 아주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네. 네. 다음에 한번 또 오늘 중요한 얘기가 또 많이 있는데 이석기 사건, 국회 프락키 사건하고 벌써 비슷한 거, 화성과 또 이거는 뭐 좀 이야기하기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좀 안 하겠습니다. 같은 새누리당 의원으로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황새손이 기다려서 알겠습니다. 이석 황새손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